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조지영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심리 테스트 얘기를 하다가 끊겼는데요. 예, 그 심리 검사, MBT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애니어그램도 있고. 이 심리 검사가 이제 나의 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검사인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이유가, 나의 본 모습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자꾸 여기에 개입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본 모습이라고 체크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아서 정확한 심리 검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심리 검사 프로그램들이 나올 때 사실 내가 원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제외를 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초점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 검사에서 내가 얼마나 잘 보이고 싶어 하는가, 뭐 내가 원하는 모습이 얼마나 들어갔는가를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그 나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데 이 부분을 좀 제하거나 혹은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심리검사가 사실 검사만 했다고 해서 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거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뭐 MBTI 검사가 좀 이제 비판도 받고, 이게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E 아니면 I,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하다 이제는 뭐 E 같은 I, 뭐 I 같은 E,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한 뭐 애니어그램이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나를 파악하는데 그래도 좀 더 신뢰를 갖고 파악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MBTI 검사나 심리 테스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건 그거대로 또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고 하는 건 아니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쉽게 우리가 우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MBTI 얘기를 좀 더 해드리자면, 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 이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대학 가서 대학 수업에서 이 MBTI 검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심리학 수업에서 담당 교수님이 또 그 대학교 내에 있는 심리 상담소 소장님이셨고, 또 MBTI 전문가셨거든요. 그래서 MBTI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그냥 홀딱 재미를 느껴가지고 사실 그때부터 주변에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MT 가서 하자. 당시에 제가 들었던 걸로는 이제 MBTI 검사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전문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같은 성향에 나온 사람들끼리 조를 나눠서 다시 또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프로그램이 길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이상 되는 걸로 들었었는데, 이게 검사료가 있어요. 검사료가. 또 이 MBTI가 로열티를 지급하는 거라,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검사료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MT 가서 하자 막 이랬는데, 아무래도 대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있었던 거죠. 술 살 돈도 부담한데 그런 거에다가 그렇게 큰 돈을 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학생들 MT 가서 하거나 아니면 회사 워크샵 같은 데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 이제 아주 친한 선배가 MBTI 전문 강사가 돼가지고 요새 굉장히 회사 워크샵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육지까지 다니면서 MBTI 강의를 하러 다니시던데, 뭔가 이 멤버십을 다지고 싶은 분들, 또 그 안에서 나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 번쯤 제대로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BTI 검사 맡아라 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편하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심리 검사를 해보는데, MBTI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바꾸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드렸던 본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남들이 보는 모습이 있고,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해보면, 물론 그러니까 친구가 나라면 이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저 친구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하면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결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갖고 또 굉장히 재밌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왜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지,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서 그 과정 안에서 다시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이고 싶어 하고, 그로 인해서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남들은 나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정확한 판단이 아닙니다.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죠. 재밌자고 하는 와중에 우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깻잎 논쟁에서 굉장히 멀리까지 왔습니다만, 심리학자들 중에는 내 본 모습이 없다, 평생 우리는 연기를 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본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깻잎 논쟁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상대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보였을 때 좀 잘 타일러줬으면 좋겠다, 좋게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남자다 보니까 남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물사발론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지도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물 담아놓은 사발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건데, 어머니가 물을 드시고, 일하면서 물을 드시고 바닥에 놔뒀는데, 아이가 이제 방 안에서 뛰어놀다가 그 물사발을 발로 차서 물을 쏟았다. 누가 혼날 것인가? 반대로 애가 놀면서 물을 마시고 물사발을 놔뒀는데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발로 차서 물을 쏟았다. 누가 혼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경우는 정말 많죠. 뭐 직장, 학교, 선후배 사이에서, 뭐 형제, 남매 사이에서 엄청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혼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